꿈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곳은 앞으로 오유경 TV 아트앤라이프가 촬영될 평창동 1번지 스튜디오예요. 원래 올 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건축 마치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러분께 이 공간을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건축이 워낙에 어렵잖아요. 아직 잔손질 중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야심차게 준비한 이 LED월 앞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짜잔! 앞으로 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오유경 TV의 활동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시즌에 뉴욕에 여행 갔던 영상이에요. 예술에 관심을 갖고부터는 해외여행을 갈 때 뮤지엄, 갤러리, 건축 등을 더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여행이 훨씬 풍요롭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남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뉴욕 다녀와서 두 편의 긴 영상으로 구독자분들을 만났었는데 이번 뉴욕 아트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정리해 봤어요. 현대예술의 중심지 뉴욕의 진면목과 다양한 핫플레이스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뉴욕에 있는 모건 라이브러리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인 JP 모건의 개인 서재였던 곳인데 지금은 렌조 피아노가 디자인한 익스텐션 건물이 붙어서 라이브러리이자 뮤지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익스텐션 건물 밑에 있는 모건 카페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으려고 와 있어요. 제가 올린 SNS 포스트 댓글을 보고 모건 라이브러리가 많은 분들의 뉴욕 최애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곳은 150년 전에 활동한 전설적인 금융사업가 J.P.F. 모건의 개인 서재인데 1906년에 시작했어요. J.P. 모건은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라 할 수 있죠. 예술품과 고서적의 열렬한 수집가였던 그는 희귀한 책, 고문서, 그림, 고대 유물을 다양하게 사모았는데 그의 컬렉션은 2006년에 대규모 확장 공사를 거쳐서 지금의 현대적인 박물관이 되었어요. 자, 저와 함께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는 뉴욕 명품 쇼핑의 대명사 5번가 거리인데요. sak스 피프트 애버뉴 백화점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크리스찬 디올과 함께 크리스마스 기념 파사드를 설치했는데 그 파사드를 보려고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 미어 터지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제가 함께 보여드릴게요.
Hannah, I've been good this year. Make your list and check it twice. I'll leave you a note right here underneath the Christmas lights. Carols and bells, none of them help. I still feel blue. I just wanna fall in love this Christmas. 오늘이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이 있는 곳은 록펠러 센터와 sak스 피프트 애버뉴 백화점인데 두 곳이 길 양끝에서 마주보고 있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가장 많은 인파로 붐비는 곳입니다. 뉴요커가 다 모인 것 같은 5번가를 빠져나와서 오늘 저녁 장소인 53 레스토랑으로 이동합니다. 힙한 인테리어, 트렌디 퓨전 아시아 쿠진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과연 어떨지 기대가 큽니다.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사람들로 너무 복잡하는 피프트 애버뉴를 지나서 53 스트리트에 지금 와 있어요. 모마 뮤지엄 바로 옆에 53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아시안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이고 굉장히 힙한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가보시겠어요? 으쌰! 아이고 무겁네. 싱싱한 굴에다가 우니가 곁들여서 나온 에피타이저로 시작할게요. 굴이 생각보다 좀 작아서 실망인데 우니 맛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트러플 냄새 확 나네. 따뜻한 에피타이저인데 이거는 에그 트러플이라는 거거든요. 좀 당황스러워. 너무 작고 두부 같은 게 하나 턱 나와가지고 맛은 어떨지. 이 포아그라네요, 포아그라. 부드러운 포아그라에 트러플 향이 가득한 따뜻한 숲 종류예요. 색다르고 맛있어요. This is a Hollywood. Hollywood. This is a Mahjong consomme. Be careful, it's hot. Enjoy. Thank you. 생선지리 깔끔하고 맛있네. 맛있네. 아주 깔끔한 맛이네. 자, 야. 진저브레드를 새롭게 해석한 크리스마스 스페셜 디저트였는데 너무 맛있어요.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긴 해요. 53 레스토랑 오늘 총평은 일단 매우 고급스러운 핫플인 거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알았고, 음식도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요즘에 트렌드인 아시안 푸드를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 마지막 메인 요리에서 우리나라 뚝배기가 새롭게 해석됐다는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역시 또 디저트는 서양이 확실히 디저트는 잘하죠. 진저브레드 너무 좋았고,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클래식하기보다는 진취적이고 분위기도 굉장히 젊고 그래서 저는 참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식당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좀 고급 레스토랑은 지나치게 클래식한 느낌이 있고 퓨전 레스토랑 중에 이런 어떤 느낌, 축제 느낌, 약간 들뜨는 느낌을 주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안 가봐서. 근데 이런 느낌의 레스토랑이 있으면 한국에서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식이 막 엄청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글로벌하다는 게 좀 새로운 미각을 자극한다는 면에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라 대부분 장소가 휴일인 오늘 좀 늦지막히 일어나서 뉴욕의 상징인 피자 명소로 갑니다. 바로 블리커스 스트리트 피자인데요. 찐 뉴욕식 이탈리아 피자에 도전해봅니다. 맛집의 줄서기는 역시 기본. 이곳의 대표 음식은 그랜마 피자, 일명 할머니 레시피 피자와 페페로니 피자입니다. 어제 저녁에 먹었던 아시아 퓨전 식당 53와는 또 다른 매력의 이 피자집. 가성비가 정말 훌륭합니다. A slice of Nona. 오늘은 대부분의 아트 뮤지엄이 휴관이라 건축 탐구하기로 하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쪽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합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지역은 104층 높이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 외에도 내셔널 9.11 메모리얼과 뮤지엄, 교통허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교통허브와 연결된 오큘러스 빌딩이 보입니다. 거대한 고대 생물의 날개뼈 같지 않나요? 오큘러스는 눈을 뜻하는데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했어요. 가우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이분이 디자인한 건물은 모두 비슷한 모양인데요. 누가 봐도 그 작가가 떠오르는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건 성공한 건축가라는 의미겠죠. 빌딩 안에서 마치 저는 큰 고래 내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맨하탄 도로 곳곳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요. 오래된 난방 파이프에서 스팀을 빼주는 거라고 해요. 뉴욕은 역시 오래된 도시 맞네요. 2001년 9.11 테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내셔널 9.11 메모리얼에도 들렸습니다. 테러로 무너져버린 뉴욕의 상징 쌍둥이 빌딩 자리에는 거대한 사각형의 분수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분수대 바닥에는 희생자 2,98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건축가 마이클 아라드가 디자인한 것인데요. 대리석 위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숙연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쌍둥이 빌딩이 있었던 자리를 그대로 보존해서 후세에도 테러를 잊지 말자고 한 미국 국민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멀지 않은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로 가봅니다.
이곳에는 3톤이 넘는 청동 황소상이 있어요. 이름하여 차징볼, 돌진하는 황소입니다. 이탈리아 조각가 아르투로 디 모디카가 1989년에 설치한 이 작품은 글쎄 작가가 전액 자비로 만들었다고 해요. 뉴욕 최고의 관광 명소인 만큼 오늘도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황소상의 코와 뿔을 문지르면 행운이 찾아온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현장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부위는 그 다른 그 민망한 곳인데요. 길게 늘어선 줄을 한번 보시죠. 저희는 맨하탄 야경을 보며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기 위해서 이스트 강변을 걸었어요. 강변에 의외로 볼거리가 솔솔 많네요. The light is fading fast from this old town. We gotta go. Our bags are packed, so what we waiting for? 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밤인데요.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는 지금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잇는 다리고요. 이곳은 뉴욕의 명소로 이 브루클린 다리 건너기는 꼭 한번 체험해야 될 멋진 경험 중에 하나예요. 저하고 함께 건너보실까요? 저희는 맨하탄 쪽에서 시작해서 브루클린 덤보 쪽으로 걸어서 가기로 했어요. 이전에 여길 건너면서 좋은 사진을 많이 찍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리를 건너면서 보는 맨하탄 야경은 정말 멋집니다. 마치 영화 배트맨의 고담시티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연말 휴가철 다리 위는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이었어요. 좁은 보행로의 절반을 막고 장사하는 노점상 때문에 다리 건너는 내내 인파에 밀려 다녔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임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동영상을 찍어주는 신개념 인증샷. 뉴욕 곳곳에서 보행자들에게 아주 불편을 주네요. 브루클린에서는 덤보의 가장 유명한 포토스폿에 가기로 했어요.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1984년 작품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포스터 장면 기억하세요? 그 장면 한번 연출해 봐야죠. 얼마 전에 본 영화 엔니오 모리꼬네도 떠오릅니다. 덤보에도 역시 사람이 많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진 몇 장 남겨봅니다. 맨하탄으로 돌아오는 길. 크리스마스라 대부분의 식당들이 문을 닫았는데 평점이 높은 베트남 식당 한 곳이 문을 열었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인생 쌀국수를 만났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 지하철 타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오늘 일정은 끝. 이번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모마로 갑니다.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유명 작품들이 많은 명소라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일찍부터 서둘러서 긴 줄은 면했습니다. 100년 전 현대미술의 심장은 유럽이었죠. 1929년에 설립된 모마는 현대미술의 축을 유럽에서 미국과 특히 뉴욕으로 이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모마의 최초 관장이었던 알프레드 H. 바 주니어가 있습니다. 그가 1936년에 기획한 큐비즘 앤 애브스트랙트 아트, 큐비즘과 추상예술 전시는 전통적으로 예술을 중시했던 미국 대중에게 유럽의 새로운 현대미술 운동을 소개해서 미국 예술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 사진에는 당시 혁신적인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을 구매한 알프레드 바와 후원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안목 있는 큐레이터와 록펠러 가문을 비롯한 든든한 후원자들 덕분에 100년 전 9점으로 시작한 모마의 수장고에는 20만 점에 달하는 모던 아트의 중요한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모마가 소장한 중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 상설 전시와 함께 여러 개의 기획 전시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자, 저와 함께 미국의 대표 추상 표현주의 작가를 보시죠.
미국 추상 표현주의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인 잭슨 폴록의 작품이 있는 방을 먼저 둘러봅니다. 물감을 캔버스 위로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으로 유명하죠. 이번에는 색채 추상 회화의 거장 버넷 뉴만의 대표작을 보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제목은 라틴어로 영웅적인, 거대한 인간이란 뜻인데요. 작품은 가로 2.4m, 세로 5.4m로 뉴먼의 작품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전체적으로 붉은색이지만 여러 개의 지프가 있어요. 이는 관람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작품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합니다. 지프는 뉴먼이 만든 용어인데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로 곧고 얇은 수직선을 말합니다. 옛 소련, 지금은 라트비아 태생의 유태인 추상화가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빼놓을 수 없죠. 유태인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온 로스코는 1940년대와 1950년대 미국 추상표현주의 운동의 중심인물로 부상합니다. 그의 작품은 지극히 추상적이지만 보는 사람에게 깊은 감정적 경험과 영적인 명상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로스코의 추상 작품을 통해서 감정이 벅차오르는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와, 한국을 대표하는 단색화의 거장 이우환의 선으로부터를 뉴욕의 대표 미술관에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가득함에서 시작해서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단계까지를 그만의 재료와 기법으로 29개의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미국 작가 존 조르노의 Dial a Poem은 정해진 번호로 전화를 걸면 80명의 시인이 쓴 200편의 시를 읽어주었던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처음 시도됐던 1968년의 말이죠. 저도 아주 오랜만에 옛날 전화기의 다이얼을 돌려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멕시코 작가 프리다 칼로는 이 작품에서 작가가 키우던 거미 원숭이 플랑창을 자신과 함께 등장시킵니다. 작품과 똑같은 액자를 사용해 만든 거울 보이죠? 프리다 칼로가 절친에게 작품과 한 세트로 선물했다고 해요. 저도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성찰을 좀 해봤습니다. 모마에서 센트럴파크를 가로질러 구겐하임 뮤지엄으로 이동합니다. 모처럼 뉴욕 날씨가 좋네요. 뉴요커들이 센트럴파크에 나와서 자연과 스카이라인의 절묘한 조화를 즐깁니다. 혹시 토고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주인공 토고 동상이 바로 여기에 있군요. 혹한의 알래스카에서 용맹하게 백신을 배달하던 개썰매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토고는 바로 썰매개들의 리더였죠. 토고의 이야기는 전설적인 영웅담이 되었습니다. 구겐하임 뮤지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리 인터넷 예매를 해서 오래 기다리진 않았지만 하루 종일 인파가 몰리는 관광 명소예요. 이 뮤지엄의 설립자는 광산과 금융업으로 크게 성공한 구겐하임 집안의 일원 솔로몬 구겐하임입니다. 1861년생인 그는 특히 유럽의 모더니즘 작품에 관심을 갖고 수집을 했는데요. 칸딘스키의 작품을 무려 150점 이상 소장하고 있었다고 하죠. 뮤지엄은 그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1937년에 설립됐고요.
미국 현대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디자인한 지금의 뮤지엄 건물은 1959년에 완성됐습니다. 밝은 흰색을 띠는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비어있는 건물 내부를 관통하는 나선형의 로툰다예요. 관객은 6개 층을 계단 없이 걸어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콜렉터들에게 인기가 높은 알렉스 카츠의 게더링 전시도 여기에서 했었죠. 뉴욕 하면 재즈를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엔 인디 뮤지션들의 아지트 스몰스 라이브 재즈 클럽에 갑니다. 1994년에 문을 연 이곳은 이미 세계적인 재즈 연주가들이 다녀갔고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공연을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간신히 밤 12시 공연을 예약했는데 30분 전에 갔더니 벌써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예약은 필수. 입장료 35불에 추가로 인당 음료 한 잔씩 주문해야 하는데요. 나는 코스모폴리탄 한 잔. 음료값은 뉴욕 물가에 비해 비싸진 않았어요. 오늘 공연의 주인공 켄 포서 퀸텟이 등장합니다. 리더인 켄은 필라델피아 출신의 색소포니스트죠. 오늘 공연이 기대되네요. 잠깐 같이 즐겨보시죠. (3, 40분이) 순삭. 이후 켄이 누구든지 무대로 올라오라며 즉흥 합주 잼을 제안합니다. 곧바로 젊은 뮤지션 몇 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무대로 올라와서 같이 연주를 시작하는데 스몰스 재즈 클럽에서 늘 있는 전통 같아요. 이분은 한국 사람 같지 않나요? 스몰스 클럽은 놀랍게도 비영리 재단인 스몰스 라이브 재단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잼 세션 3곡 정도 듣고 먼저 나왔는데요. 나중에 유튜브 중계를 보니까 새벽 3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교훈, 재즈도 체력이다. 인디 음악인을 위한 완전 소중한 공간, 뉴욕의 재즈 명소 스몰스 클럽이었습니다. 휘트니 뮤지엄 오브 아메리칸 아트. 휘트니 뮤지엄은 미국의 모던 아트를 소장하고 전시하는 뮤지엄입니다. 철도 사업가로 유명한 벤더빌트 가문의 일원인 거트루드 벤더빌트 휘트니가 1930년에 설립했어요. 지금 이 건물은 2015년에 이탈리아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디자인했는데 뉴욕의 명물이 된 하이라인 공원의 철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제일 마지막 출구에 연결돼 있어요. 전편에 소개했던 JP 모건 라이브러리의 익스텐션과 텍사스의 킴벨 아트 뮤지엄도 그의 작품입니다. 미국 예술계는 렌조 피아노한테 반했나 봅니다.
이곳은 소장품을 전시하는 상설 전시관과 초대 작가 전시관으로 나뉩니다. 먼저 휘트니 뮤지엄의 멋진 소장품을 같이 보실까요? 역시 이곳의 대표 선수는 미국 화가 에드워드 호퍼입니다. 2023년에 대성황을 이뤘던 서울시립미술관의 에드워드 호퍼 전시의 주요 작품이 이 휘트니 뮤지엄에서 왔었죠. 에드워드 호퍼는 뮤지엄의 설립자 거트루드 벤더빌트 휘트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 이 미술관은 회화 작품 외에도 스케치, 개인 자료까지 가장 많은 호퍼의 작품을 소장하게 됐습니다. 모마에서도 봤던 제스퍼 존스는 여기서도 빠질 수 없죠. 이 뮤지엄은 발코니도 예술이에요.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네요. 모마에서 봤던 바넷 뉴만의 조각 작품도 있고요. 뉴욕의 멋진 전경은 완전 덤이죠. 허드슨강 쪽으로 리틀 아일랜드도 보이네요. 여기 관람이 끝나는 대로 잠시 들려볼 예정입니다. 허드슨강에 지어진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는 뉴욕 시민을 위한 새로운 명소입니다. 얼마 전 문화역 서울 284에서 전시했던 영국의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이 디자인했고요. 3천억 원이 넘는 건축비는 미국의 사업가 베리 딜러와 다이앤 폰 퍼스텐버그 부부가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의 책 어른 연습에 롤모델로 나오는 그 다이앤이요. 인공섬 위에는 다양한 식물, 산책로, 전망대, 그리고 소규모 공연을 위한 야외 극장이 있었어요. 사실 내부는 다른 공원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인공섬을 받드는 132개의 콘크리트 기둥으로부터 토마스 헤더윅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버를 불러서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뉴 뮤지엄으로 왔습니다. 뉴 뮤지엄은 처음 시작부터 뉴라는 말 그대로 새로운 예술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기획됐어요. 휘트니 뮤지엄의 큐레이터였던 마르시아 터커가 컨템퍼러리 아트와 기존의 미술계에서 소외된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1977년에 설립했습니다. 이 미술관은 작가 중심의 접근 방식, 독립적인 큐레이팅을 통해서 미술계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고, 미술관 자체도 현대미술의 실험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설계됐어요. 일본의 건축그룹 사나가 설계한 지금의 건물은 뮤지엄이 추구하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정신을 잘 반영합니다. 마침 여기서 미국 페미니즘 미술의 선구자인 주디 시카고의 회고전 헐 스토리가 진행 중입니다. 주디 시카고의 본명은 주디스 실비아 코엔인데요. 1939년에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UCLA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이미 학창시절부터 자기의 견해에 대해서 거침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녀는 대담하고 도발적인 방법으로 성별과 권력에 대해 돌직구를 던져왔습니다. 뉴욕 예술여행의 마지막 방문지는 이민자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문화 다양성의 중심지 브루클린에 위치한 브루클린 뮤지엄입니다. 뮤지엄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카오스의 거대한 컴패니언들이 맞아주네요. 브루클린 뮤지엄은 이집트 고대 미술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무려 150만 점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곳이에요. 이곳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수장고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인데요. 이곳에서는 상설 전시에서 다 보여주지 못하는 작품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 이 많은 작품들이 보관되고 관리되는지 볼 수 있었어요. 브루클린 Abstraction for Artists for Words 전시에서는 웅장한 건축과 어우러진 4명의 현대 추상화가의 대형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봤던 호세팔라를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브루클린에 온 김에 뉴욕 마지막 일정은 세계 최고의 스테이크로 불리는 피터 루거 스테이크로 가봅니다. 예약이 정말 어려운 곳이니까 꼭 한 달 전엔 예약하셔야 됩니다. 웨이터 아저씨의 강의 한번 들어보시죠. Look at this.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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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filet. Bonjour. Sirloin. Filet. Bonjour. Voila. L'épinard ici. Spinach. Guys, enjoying, okay? Thank Be you. happy, right? Yep. All right, guys. 심플하면서도 핵심만 잘하는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 정말 맛있네요. 예술과 함께한 뉴욕 여행을 꿈나무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래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예요. 평창동 공기가 너무 좋네요. 남만이와 장남이가 엄마를 너무 반갑게 반깁니다. 아,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